역사를 움직인 것은 영웅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약용의 인생 강의록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께서 만약 오늘날 살아계신다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백성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경제요. 그 경제의 핵심은 바로 화폐의 흐름이다. 정약용 선생은 이미 200년 전에 화폐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셨고 경세유표에서 경제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돈의 역사입니다. 홍춘욱 박사님의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라는 책을 통해 세계사의 뒤안길에서 돈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을 기억해 보세요. 나폴레옹의 위대한 전략,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욕구, 이순신의 뛰어난 지략, 모든 것이 개인의 능력과 의지로 설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예를 들어 영국이 프랑스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당시 프랑스는 유럽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천재적인 군사 지도자도 있었고요. 그런데 왜 영국이 이겼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돈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의 차이였습니다. 영국은 1694년 세계 최초로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을 설립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은행 하나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안정적으로 돈을 빌리고 전쟁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어땠을까요? 왕실의 사치와 귀족들의 특권으로 인해 재정이 파탄났습니다. 세금은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귀금속을 녹여 화폐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불러왔고 결국 프랑스 혁명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아무리 뛰어난 전략가였어도 군대를 먹여 살리고 무기를 구입할 돈이 없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16세기 스페인을 보면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후 스페인은 남미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금과 은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포토시 은광에서 나오는 은의 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당시 스페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다. 걱정 없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갑자기 늘어난 금과 은으로 인해 물가가 급등했습니다.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농업과 수공업은 쇠퇴했고 모든 것을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갑자기 사치스러운 생활에 빠져 결국 파산하는 것과 같은 일이 국가 차원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명나라의 몰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책에서는 주로 만주족의 침입이나 농민 반란으로 설명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 시스템의 붕괴였습니다. 명나라는 장거정의 개혁을 통해 잠시 회생하는 듯했습니다. 일조편법이라는 세제 개혁으로 세수가 늘어났고 국가 재정이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 가져온 은이 명나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은의 유입으로 물가가 오르고 기존의 경제 구조가 흔들렸습니다. 여기에 외구의 침입과 북방 민족의 압박이 더해지면서 국가 재정이 파탄났습니다. 결국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없게 되었고 관리들의 부패가 심해졌습니다. 백성들은 생활고에 시달렸고 이것이 이자성의 난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홍춘욱 박사님은 이 책에서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라는 빌 클린턴의 유명한 말처럼 결국 모든 것은 경제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영웅담에만 집중하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왜 어떤 나라는 강해지고 어떤 나라는 약해지는지, 왜 어떤 시대는 번영하고 어떤 시대는 쇠퇴하는지를 이해하려면 돈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1980년대 일본을 생각해보세요. 당시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재팬 이즈 넘버원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였죠.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자산 버블이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실제 가치를 훨씬 뛰어넘어 올랐습니다. 당시 도쿄 항공의 땅값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전체보다 비쌌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버블은 언젠가 꺼지는 법입니다. 1990년대 초부터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20년에 들어갔습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경제 시스템의 문제가 나라 전체를 휩쓸어버린 것입니다. 1997년 우리나라가 겪었던 외환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의 잘못으로만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 구조에 있었습니다. 단기 외채에 지나치게 의존한 금융 시스템,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부실한 금융 감독, 이런 구조적 문제들이 쌓여있던 상황에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자 나라 전체가 휘청거렸습니다.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집을 팔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말입니다.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왜 세계 경찰을 자처하는지, 중국이 왜 1대1로 정책을 추진하는지,
러시아가 왜 에너지 자원을 무기로 활용하는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면 돈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달러가 기축 통화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제 시스템입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 달러가 금과 연동되면서 국제 거래의 기준이 되었고 1971년 닉슨이 금 태환을 정지한 후에도 석유 거래가 달러로 이루어지면서 달러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서 우리 개인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돈의 흐름을 읽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개인의 재정 관리도 중요하지만 더 큰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언제 올 것인지, 금리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페인처럼 한 가지 자원에만 의존하면 위험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수입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산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셋째,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경제는 계속 변합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이 미래에도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장, 새로운 규칙에 맞춰 계속 배우고 적응해야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 시니어분들께는 이런 관점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앞으로 20년에서 3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경제는 어떻게 변할까요? 인공지능, 자동화, 고령화, 기후변화, 이런 거대한 변화들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상식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위기는 항상 기회와 함께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스페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돈은 백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재산만이 아니라 올바른 경제관념, 역사적 통찰력 그리고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어야 합니다. 홍춘욱 박사님의 이 책은 그런 면에서 매우 가치 있는 교육 자료입니다. 어려운 경제 이론을 역사적 사실과 함께 쉽게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정약용 선생의 관점에서 오늘의 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경세유표에서 이미 화폐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200년 전에 이미 백성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좋은 정치가 아니라 좋은 경제 제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께서는 또한 목민심서에서 지방 관리들에게 백성의 생활을 살피라고 하셨는데 그 핵심은 바로 경제적 안정이었습니다. 세금을 적절히 걷고 시장을 활성화하고 백성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라고 보신 것입니다. 만약 정약용 선생께서 오늘날 살아계신다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영웅의 위대함이 아니라 제도의 중요성이다. 개인의 덕목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돈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개인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의 교훈을 통해 미래의 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홍춘욱 박사님의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를 통해 이런 통찰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약용의 인생 강의록과 함께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